건강해지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가만히 있으면 더 늙을 것 같고 몸도 굳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갔습니다. 가벼운 일이라고 들었고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는 것보단 낫다고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망가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67세 김 씨도 그랬습니다. 퇴직 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하루에 할 일이 있다는 게 마음을 안정시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교대 근무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낮, 하루는 밤. 잠자는 시간이 계속 바뀌다 보니 몸이 완전히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밤에는 눈이 말똥말똥했고 낮에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결국 불면증 약을 먹기 시작했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나빠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요. 이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퇴직자 100명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퇴직 후 일을 시작한 뒤 삶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퇴직 전보다 더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을 해서 망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퇴직 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의 구조입니다. 퇴직 전에는 어땠습니까? 경력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고 싫으면 그만둘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내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자리입니다. 싫으면 그만두세요. 할 사람 많아요. 이 말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해온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순간, 존엄이 깨지는 순간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64세 박 씨는 대형 마트에서 카트 정리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카트를 밀었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모른다고 하면 아니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월급보다 자존심이 더 먼저 깨졌다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게 바로 퇴직 후 일이 위험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몸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먼저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고 가장 많이 후회한 일들이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경비일입니다. 앉아서 할 수 있고 크게 힘쓰는 일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월급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아파트 경비실이고 건물 경비실이고 공장이나 시설 경비 자리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대 근무입니다. 하루는 낮 근무, 하루는 밤 근무, 혹은 24시간 근무 후 휴무.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버텼을지 몰라도 이 나이에는 이 리듬이 몸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70세 정 씨는 아파트 경비 일을 2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앉아있는 시간도 있고 사람들과 적당히 인사만 하면 되는 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하는 날에는 몸이 계속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고 밤 근무를 하고 나면 집에 와서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몸이 흥분 상태에서 내려오질 않았던 겁니다. 억지로 자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이었고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혈압이 오르고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근무하면 큰일 난다고요.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비일은 단순히 잠만 망가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주민 민원, 택배 문제, 주차 문제, 소음 문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경비가 먼저 불려 나옵니다. 그런데 책임은 있어도 권한은 없습니다. 말을 해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대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69세 이 씨는 주차 관리까지 겸하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차를 잘못 세운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이랬습니다.
아저씨가 경찰이에요? 왜 참견이에요? 그날 이 씨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욕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화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경비 일의 또 다른 함정은 아프면 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차도 없고 병가도 없습니다. 하루 쉬면 그날 월급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파도 나가고 허리가 아파도 나가고 감기에 걸려도 나갑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크게 아픕니다. 퇴직자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경비 일은 몸이 망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훨씬 더 괴롭다고요. 존중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을 버티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은 받았지만 존엄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가장 많이 선택했고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는 가장 먼저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트, 주차장, 건물 입구처럼 하루 종일 서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고 머리 쓸 일도 없잖아. 하지만 막상 해보면 이 일이 왜 위험한지 금방 알게 됩니다. 64세 박 씨는 대형 마트에서 카트 정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는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대면 관리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손님들 보이니까 좀 똑바로 서 있으라고요. 처음 며칠은 다리가 좀 아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허리가 먼저 망가지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3달쯤 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 있어요? 박 씨는 말했습니다. 그건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 일하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그날 이후 박 씨는 질문이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69세 이 씨는 주차 관리 일을 했습니다. 차가 잘못 세워진 걸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말, 욕설, 짜증. 그때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언제 누가 와서 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곤두쓰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몸은 버티고 있지만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날 들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말 걸지 말 걸 그랬나? 이렇게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 날은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 일을 했던 많은 퇴직자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하루 종일 무시당하는 기분으로 서 있는 게 더 괴로웠다고요. 그래서 이 일은 눈에 보이는 노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이 훨씬 더 큽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릎과 허리는 망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은 깎여 나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 일은 이미 삶을 돕는 일이 아니라 삶을 갉아먹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쓰는 일보다 더 빨리 인생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일, 배달과 운전입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앉아만 있는 것보단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합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보조, 셔틀 운전. 처음에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바람 쐬면서 다니고 하루 종일 한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고 운동도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72세 초의 씨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몇 시간씩 배달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재미도 있었고 돈도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일하는 보람도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자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름에는 헬멧 안에서 숨이 막혔고 신호에 걸릴 때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잠깐 서 있어도 온몸에 열이 차올랐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손이 고바 브레이크 감각이 둔해졌고 발은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몸은 움츠러들고 반응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빙판길에서 넘어졌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최 씨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배달과 운전 일의 가장 큰 위험은 사고 그 자체보다 늘 사고를 피해야 하는 상태로 몸과 뇌가 계속 긴장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순간 판단과 반사신경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눈과 손, 발의 반응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 차이가 위험한 순간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대리운전이나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면 하루 전체가 망가집니다.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고 약 먹는 시간도 어긋나고 기분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65세 한 씨는 셔틀 운전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했고 퇴근 시간은 늘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에는 늘 사고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앉아서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허리와 목이 먼저 망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긴장한 채 운전하다 보니 몸이 굳어갔습니다. 집에 와도 운전석에서 내려온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의 공통점은 몸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일에 잠식된다는 점입니다. 출근 준비, 이동, 일, 회복, 이 네 가지만 반복됩니다. 친구를 만날 여유도 없고 운동을 따로 할 힘도 없고 취미는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돈은 벌고 있는데 삶은 점점 사라지는 느낌. 이게 바로 퇴직 후 움직이는 일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쓰는 일이라 건강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더 빨리 망가졌다고요.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선택한 분들 대부분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살아가기 위한 일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일이었구나 하고요. 그때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잠이 깨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어느 날 몸이 멈춰버립니다. 그 순간이 오면 돈도 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여러 일을 거쳐온 퇴직자들이 결국 한 가지 공통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일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게으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안 하면 더 빨리 늙을까봐 무서웠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래도 일은 해야지 하며 계속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몸은 더 빨리 망가졌고 마음은 더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일의 방식이었다고요. 퇴직 후의 일은 퇴직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경험이 쌓이면 대접도 따라왔고 선택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일이 대체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프면 쉬는 게 아니라 아프면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직자들이 경험 끝에 정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일은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과 회복에 써야 한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일하고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일은 삶을 돕지 않습니다. 밤에 자고 낮에 움직이는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모든 게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일은 절대 견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시와 짜증을 월급으로 버티는 순간 자존감은 급속도로 깎여나갑니다. 그리고 아프면 바로 그만둘 수 없는 일, 쉬면 눈치 봐야 하는 일, 대신할 사람이 많다고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일은 노년의 몸과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줍니다. 퇴직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하루의 리듬이라고요.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고 낮에 햇볕을 보고 저녁에 편안히 쉬는 삶이 훨씬 낫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줄이거나 완전히 내려놓고 대신 활동을 선택합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몸과 마음을 살리는 활동,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속도로 할 수 있는 활동,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사람 수 적은 모임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가끔 봉사나 배움으로 하루의 의미를 더합니다. 그런 활동을 시작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먼저 회복되니까 마음도 따라온다고요.
퇴직 후의 삶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제야 내 삶을 내가 돌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퇴직 후의 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삶을 갉아먹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존엄은 어떤 월급보다 값집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